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백 명이 사망한 가운데 그 공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전염 가능성 때문에 예정됐던 국제 행사도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고요. 우리 정부는 공항 검역 강화를 비롯해서 서아프리카 교민들에게 현지에서 떠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죠. 라이베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재 선교사님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에 들어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선교사님 계신 곳이 라이베리아의 어느 지역인가요?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입니다. 라이베리아의 수도 몰로비아에 계신데 지금 선교사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정말 다행스럽고요. 현지인들이 느끼는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현지인들은 솔직히 많이 몰라서요. 정확한 에볼라가 뭔지, 바이러스가 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냥 막연한 두려움은 갖고 있습니다. 예.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있는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 현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하지만 지난주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의 감염 소식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이 에볼라가 진짜 있구나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지금부터 그래서 오히려 조심하는 일들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예, 게다가 라이베리아 현지 병원에 그 의료진 상당수가 철수하고 있다. 그래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네. 있다. 이런 사실도 있는데 맞나요? 네. 여기 현재 외국인들이 와서 운영하는 카톨릭 병원에 있는 그 병원에서는 그 의사가 감염이 되셔서 예.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운영하는 스페인 계통의 의사분들을 스페인 당국에서 철수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우리 현재 미국 선교사님들이 감염이 됐던 BAWA 병원도 사람들 받는 것을 잠시 쉬고 현재 치료실을 재정비하겠다는 이유로 일주일 정도 셧다운하겠다라고 발표는 나왔어요. 예. 이렇게 외국인들이 운영하시는 병원들이 잠시 지금 문을 닫고 약간 쉬는 추세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지에 또 우리 교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한 30여 분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외교부에서 현재 교민들의 철수를 권고하고 있다. 이런 네. 입장인 것 같은데요. 현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현지 저희가 한 30명 정도가 남아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완전히 거주해서 사시는 분이라서 예. 그렇게 나가시려고 하진 않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에볼라가 사람을 만졌을 때, 예. 직접적으로 만졌을 때만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피할 수는 있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아직은 크게 대피를 서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을 많이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인접 국가인 시에라리온의 경우는 어느 교민분들이 그러니까 2주 후에 공항을 폐쇄한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해주시기로 했는데 라이베리아의 상황 어떻습니까? 국경도 폐쇄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저희는 국경은 중요 3곳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폐쇄를 했고요. 예. 공항은 아직까지 폐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요. 예. 아직도 공항은 폐쇄하겠다라는 보도는 없었고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현지 소식 잘 들었고요. 네,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라이베리아의 이미재 선교사였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연결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책관님 어제 정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요. 이 에볼라 출혈열,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리고 위험하지만 차단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우리나라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안전지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까지로는 에볼라 지대 안전지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감염병 자체가 전파 효율 자체가 매우 낮은 감염병이라서 공기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는 서아프리카 지역 3개국의 일단 발생 지역으로는 국한이 돼 있고 제일 우려되는 지역은 사실 아프리카 지역들이 일단 걱정이지 우리나라처럼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예, 전파율이 낮다고 지적하셨고 공기로 감염이 안 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 비행기를 통한 뭐 0.1%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대책은 필요하고
또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대책 필요할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부에서 특별 여행 경보를 내렸습니다만 일단은 발생 지역 3개국에 가시는 것이 좀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체류하고 있는 분들도 현지에서 나오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아직 거주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사태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고요. 예. 만약에 국내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면은 검역을 통해서 발열 감시 등을 진행을 하는데 이 에볼라열이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증상이 없을 때는 전파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 따라서 무증상일 경우에는 안심하셔도 되고 일단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주로 혈액이라든지 이런 체액에 노출이 되어야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이 감염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이제 의료진들이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의료 목적, 대개 선교 목적으로 가실 경우에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당분간은 좀 그것을 자제하시도록 안 하시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감염돼서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는 검역, 이어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실험실 진단 및 격리병원을 통한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예. 또 국내에 무증상으로 들어와서 최대 잠복기는 한 3주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열흘 정도인데 예. 그때까지 3주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증상 발현 여부를 지금 감시하는 그런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정책관님 그런데 이제 이 검역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활동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입국할 때 카메라 입국할 때 일단 발열 감시를 하고 예. 검역 설문서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예. 또 사진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3개국에 체류했거나 다녀오신 분들을 확인하고 있고 예. 또 3개국의 국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신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병을 확보해서 이제 매일 관할 보건소나 요원들이 이제 증상 발현 여부를 유선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즉 열이 난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이런 식의 전조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이제 저희가 격리 및 검사 등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다녀오신 분들 중에 저희한테 발견된 예. 21분이고요. 예. 그 중에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상은 없고 현재까지 계속 모니터링 진행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만 8월 중순경에 이제 21명이 네, 정책관님. 그런데 이제 이 13일부터 열리는 국제 수학자 대회라든지 교황 방문을 즈음해서 입국한 아프리카 방한객들을 맞을 때 네. 이런 분들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잠복기가 있을 텐데. 예, 일단은 이 점이 중요합니다. 아까 앞서도 아마 잠깐 얘기하셨을 텐데 현지 공항에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3개국뿐만 아니라 WHO, 미국 CDC 협조로 사실은 검역 및 스크리닝을 하고 예.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일단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현지에서 일단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 후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의 경우는 일단은 그 3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국제 행사 참석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으나 예.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또 외교상의 문제 또 어느 나라도 아직은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 8월 6일 날 WHO가 또 긴급대책회의 후에 상황에 대한 또 판단을 각국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정책관님 그리고 임상 실험 중인 약을 투여해서 효과를 봤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 얘기인데요. 네. 그 치료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예, 그거는 아마 의학적으로 고전적인 치료의 하나입니다. 즉 우리가 왜 병에 걸렸다가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스스로 그 병을 이겨낸 즉 예. 몸속에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항체가 생긴 거거든요. 따라서 이미 치료가 된 사람의 혈액을 확보해서 그중에 면역 글로불린을 걸러내서 병에 걸린 사람 몸에 집어넣어주면은 마치 예방접종을 놓듯이 이미 만들어지는 항체를 몸에 넣어주는 식이죠. 예, 그 혈액 말고 또 임상 실험 중인 약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예, 임상 실험 중인 약은 아직은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그 예. 효과에 대해서는 안전성 여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그런 노력들을 역설적으로 사례가 많아지고 예. 또
이제 그런 치료 노력들을 계속 펼치게 될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적용되기는 네. 만약에 알겠습니다. 환자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면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권준욱 공공보건 정책관이었습니다.